자, 반갑습니다. 작은 명시 성공하여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시작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이제 10월달 들어와서 이제 많은 항상 지금 제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추석 아니 뭐야 지금 단풍 계절이죠. 난리가 났답니다. 난리가 났대요. 어디가요? 고속도로가요. 산이고 어디고 난리가 났대요.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지금 고속도로가 정체가 너무 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모든 자영업자의 소상공인들은 지금 파리를 날리고 있대요.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머리를 하고 먹어야 되고 옷 사입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놀러 가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팔이 날릴 정도로 너무 조용하다는 얘기예요. 환경 자체가. 자, 지금 이제 많은 원장님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항상 누구나 얘기했듯이 이 불황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도대체 이 불황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불황이 뭐예요? 불황이 왜 와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금융위기가 올 거라는 말을 굉장히 심각하게 합니다. 근데 나라에서는 지금 어때요? 우리가 경기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항상 보면은 우리가 지금 주먹구식으로 해서 우리 그 미용실만 바라보는데요. 아니요, 미용실만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나라를 운영하는 그 금리나 이런 경제적인 부분을 꼭 보셔야 돼요. 요번에 우리가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가 내려갔어요. 금리가 내려갔어요. 왜 내려갔을까요? 금리가 왜 내려갔을까요? 금리가 내려간다는 뜻은 뭐예요? 이자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자가 줄어들면 뭐예요?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자를 적게 내는 게 좋겠어요? 많이 내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이자를 적게 내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자를 많이 낼 때는 우리가 대출을 받아도 다른 사람한테 돈을 꿔서 쓰더라도 쓰는 게 좀 덜 쓸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내가 이자가 적어요. 그러면 은행에서도 대출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은행을 대출을 많이 받아서 뭘 할 거예요?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집을 사든지 차를 사든지, 그쵸? 아니면 생활비를 쓰든지 우리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대출이 싸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면 집을 사면 어떻게 돼요? 차를 사면 어떻게 돼요? 소비를 이루면 어떻게 돼요? 경제의 흐름이 흐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경기가 가장 힘든 이유가 뭐예요? 은행에서 대출을 다 막아놨잖아요. 어느 쪽에? 부동산 쪽에. 부동산만 대출을 지금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쵸? 자영업이나 이런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는 지금 대출을 좀 많이 들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이나 이런 데 지금 대출이 막혀 있지 다른 부분에는 지금 대출이 지금 덜 막혀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만 지금 막아놨어요. 소비는 계속 하라 이거예요. 지금 나라에서 주거금을 왜 시켰어요? 소비하라고요. 돈 쓰라고. 나라에서 돈 쓰라고요. 제발 나가서 돈 쓰라고. 그래서 주거금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지자체, 아니 우리나라 전국에 지금 지자체에서 지금 축제 엄청나게 많이 열리고 있어요. 뭐예요? 와서 주얼금 보니까 와서 돈 쓰라고. 자기 동네 와서. 지금 바로 이런 거예요. 왜? 그런 돈을 자꾸 흐름이라는 게 돈은 뭐냐면 돈이라는 건 계속 써서 돈을 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를 계속 정부에서 해줘야지 그 나라의 경제가 계속 잘 굴러가요. 근데 어느 순간에 돈이 딱 막히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불황이라는 거예요. 돈의 흐름이 다 이 돌고 돌고 게 이게 돈이잖아요. 근데 이 돌고 도는 게 이게 돈이 돌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불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불황이라는 말을 언제부터 썼어요? 단군 이래로 계속 쓰셨어요. 단군 할아버지 이때부터 계속 쓰셨어요. 불황이라는 말은. 뭐 조선시대에도 장사인데 아 요즘 불황이야 장사 안 돼. 조선시대에도 장사를 했잖아요. 고려시대에도 장사를 했고요. 뭐 신라, 고구려, 백제 이런 때도 장사를 했어요. 그쵸? 근데 그럴 때도 불황은 분명 있었을 거, 존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불황이 존재한과 동시에 거기에서 잘 나가는 그 상인들도 있을 것이고 못 나가는 상인들도 분명히 존재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에 대한 팩트를 알아야 돼요. 장사가 잘 되는 집과 장사가 안 되는 집, 불황이 있는 집과 불황이 없는 집에 대한 팩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가 대처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항상 뭐든지 원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원인 분석을 해서 이 집이 잘 되는 이유와 저 집이 안 되는 이유를 우리는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집이 잘 되는 이유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집이 안 되는 이유는 왜 안 되는지 꼭 찾으셔야 돼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찾은 것 같아요. 많이 생각하면 많이 노력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저는 그 답을 찾은 것 같아요. 뭐야? 장사라는 게 뭡니까? 장사라는 게. 장사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서비스업을 하면서 장사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고객의 만족입니다. 고객의 만족도가 높으면 장사가 잘 돼요. 고객의 만족도가 떨어지면 장사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고객의 만족도를 얼마만큼 높일 것이냐. 고객이 우리 미용실에 왔어. 미용실에 왔으면 내가 돈을 냈어요. 그러면 이 돈을 낸 것만큼 마음에 들었어.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마음가짐을 가졌다라는 그 미용실은 장사가 잘 될 것이고, 내가 이 미용실에 와서 돈을 내고 머리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큼 머리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손해본 거잖아요. 돈을 내고 손해본 거에 대해서 내가 짜증이 나겠죠. 그럼 다음부터는 그 미용실에 다시는 안 가겠죠. 손해를 봤으니까. 고객님이 미용실을 와서 내가 정당하게 돈을 내고 했는데 이게 손해를 봤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나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작은 미용실 성공의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주제는요, 불황은 없다입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작은 미용실 성공의 프로젝트가 지금 벌써 한 5년 정도를 제가 이렇게 강연을 했습니다. 오늘 딱 200탄 나가는 날이에요. 200탄. 5년 동안 제가 지금 계속 지금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200탄에 가까운 지금 제가 작은 미용실 연봉 1억 벌기라는 주제로 지금 이렇게 강연을 했습니다. 참 오랜 세월 했죠. 그쵸? 누구만 마다나 끈기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를 저는 계속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제가 끌고 왔어요. 그거는 뭘까요? 한 사람이 강의를 듣든 두 사람이 강의를 듣든 그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저한테 와서 있는 그 자체만으로. 지금 알파에게 지금 분은 별로 없지만 지금 대중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유튜브에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해서 올리면 얼마나, 지금 기본 100명 이상이 지금 이 채널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도움을 받아서, 가게 살롱에 도움을 받아서 내가 노력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저 또한 이걸 통해서 벌써 책이 벌써 나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책이 벌써 준비 중이고요. 사실 이런 게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자꾸 제가 이 작업을 계속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데이터라는 게 필요합니다. 모든 기본에 내가 잘 살 수 있는 첫 번째 목적은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가 강의하는 것도 벌써 200탄이라는 거예요. 데이터가 이제 존재한 거죠. 작은 미용실 연봉 1억 벌다라는 주제로 가지고 제가 지금 강의를 했던 부분이 벌써 200개의 데이터가 존재하기 시작한 겁니다. 200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던 거죠. 그게 데이터가 벌써 쌓이면서 이게 지금 많이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자, 그런 거를 처음부터 지금 5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끌고 왔던 그 키워드가, 지금 제가 포기하지 않고 했던 그 키워드가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지금 계속 제가 이 강연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뭐예요? 끈기예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그 키워드를 발굴하기 위해서 오늘은 뭐하지? 오늘은 뭐하지? 오늘은 뭐하지?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번 강연하는 게 힘들지요. 계속 끊임없이 계속 강연하는 건 쉬워요. 어제 라디오를 듣는데요, 어느 가수가 나왔더라고요. 가수가 나왔어요. 근데 이 가수가 좀 유명한 가수예요. 이 가수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거의 한 30년은 안 됐는데 한 20년 넘게 지금 가수 생활을 했어요. 연예인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분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요. 근데 이분이 처음 이제 마이크를 잡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뭘 했냐면 이제 우리 이제 라디오 방송을 이제 시작하는데 방송 한 번 할 때 500만 원 준대요. 그 대신에 조건이 있대요. 방송 작가가 없대요. 방송 작가가 없는데 이 일 해당 500만 원을 주기로 했대요. 여러분들 볼 때는 큰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엄청 큰 돈이었대요. 엄청 큰 돈이었대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받고 내가 너무 큰 돈이니까 저 그냥 하겠습니다 얘기했대요. 그냥 저 하겠습니다. 그 방송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방송 작가가 없잖아요. 말하다 보니까 할 말이 없더래. 내가 500만 원을 받고 돈을 이 정도 받고 내가 방송에서 말을 해서 이걸 1시간에서 끌고 가야 되는데 몇 마디 하다 보니까 할 말이 더 이상 없다라는 얘기예요. 저도 지금 이 똑같은 케이스인 거예요. 저도 지금 제가 5년 동안 끌고 가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막막하단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막막하게 지금 강의를 했는데 지금 제가 5년 동안 끌고 가면서 지금 200탄까지 지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1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 내용들이 훅훅훅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너무 쉽게 지금은 강연이 이루어져요. 그 사람도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거죠. 비용을 내가 받고 강의를 하겠지만 얼마나 힘들었냐는 이거죠. 처음부터 뭐든지 잘 되라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내가 능력이 뛰어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그 마음가짐으로 내가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됐을 때 무언가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항상 행운이라는 거는요, 운이라는 거는 기다림이에요. 행운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건 뭐냐면 그 운이 오기 전에 내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운이 왔을 때 내가 확 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운빨이라는 겁니다. 그게 운빨인데 우리는 무조건 기다리기만 하면 운이 올 줄 알아요. 아니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자금경실 연봉 1억 벌기라는 주제를 지금 제가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자꾸 찾아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저를 따르는 추종자들도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왜? 제가 그거를 끈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만약에 제가 연봉 1억 벌기 주제를 이제 하고 이제 더 이상 강연을 안 해요. 그럼 사람들은 이 자금 미용실에 대한 주제가 없어짐과 동시에 이걸 기억해 주는 사람은 이제 없어질 거예요. 바로 3개월이나 4개월이면 다 기억을 못 해요. 참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은 정말 냉정한 거예요. 그 키워드가 한번 없어지는 거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광고나 휴대폰 광고가 왜 그래요? 왜 그 광고를 왜 계속 합니까?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데도 왜 광고를 계속해요? 계속 끊임없이 기억하라고요. 수조 원을 들여서 지금 계속 광고비를 내고 있잖아요. 광고비 얼마나 많은 돈이 나가고 있습니까? 그쵸? 그 돈을 드리는 이유는 계속 기억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뭐예요? 저를 계속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광고를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런 마인드로 가게를 운영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바로 불황이 없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불황의 차이와 한 끗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면 노력하는 사람과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제가 눈에 항상 얘기한 게 뭐냐면 미용실은 잘 돼요. 정말 잘 돼요. 당리다매로 잘 돼요. 파마 3만원짜리 4만원짜리 손님이 10명 받는 거하고 파마 3만원짜리 4만원짜리 10명 받는 거하고 5만원짜리 7, 8명 받는 거하고 10만원짜리 5명 받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나아요? 당연히 10만원짜리 5명 받는 게 낫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 순간 와서 원장님 기술 별로 없죠? 원장님 경력 별로 없죠? 저 원장님한테 10만원 주고 파마 할게요.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처음에 제가 작은 미용실 연목 1억 벌기 처음에 1탄을 시작할 때 제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할 말이 없지만 그냥 얼버무리면서 했던 그 초심에 있을 때 그 마음가짐이 지금의 200탄을 했을 때 그 마음가짐과 지금의 변동이 크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미용실을 운영할 때도 똑같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할 때 처음에 고객님한테 해줬던 그 마음가짐과 내가 5년, 10년이 지났을 때의 마음가짐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뭐예요? 고객님이 미용실에 와서 머리를 해드리는 데 있어서 뭐예요? 손해보지 않았다라는 내가 기술력을 먼저 보여줘야 되는 게 1순위입니다. 우리는 장사꾼이에요.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 가장 주 목적은 뭐예요? 고객의 아름다움을 만들어주는 미용 일을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고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고객님들한테. 그걸 고객님한테 해주지 못했을 경우 고객님은 저한테 이탈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오지 방문하지 않아요. 고객을 아름답게 해주는 게 우리가 목적이라는 거죠. 바로 이 고객님을 아름답게 해주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거를 두려움은 고객님은 그냥 이해를 해줘요. 근데 문제는 그게 처음서부터 이해를 해줬는데 처음에 오픈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점점점 발전이 없어요. 맨날 똑같아요. 그러면 그 미용실 고객님이 다시 방문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방문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맨날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줘. 그쵸? 고객님은 안쓰러워서 와서 머리를 해요. 우리는 미용실이요 되게 희한한 게 우리가 대한민국 미용실 다른 나라 미용실하고 달라요. 뭐예요? 정으로 올 수 있는 확률이 40%고요. 정말 마음에 들어서 올 수 있는 확률은 3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머리를 잘해서 마음에 들어서 올 수 있는 확률은 30% 안 되고 나머지 40%는 뭐예요? 정으로 오고 나머지 30%는 뭐예요? 뜨내기 손님. 그 40%가 뭐냐? 그냥 한번 와봤으니까 다른 데 가서 귀찮은 거예요. 그냥 여기 와서 머리 하는 거 귀찮으니까 다른 데 가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 싫어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미용사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되게 잘해서 나한테 계속 온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는 거죠, 그게.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나한테 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른 가게가 오픈하면 그 사람들이 다 와야 돼요. 근데 안 가잖아. 안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새로운 원장한테 길들이는 거야. 새로운 원장한테 길들인다고. 내가 그 사람이 머리를 잘했으면 그 원장을 찾아갔을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가게를 오픈했어. 근데 그 사람이, 그 고객님들이 계속 여기 멈춰 있어. 그럼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실력이 없었다는 얘기야. 근데 그 사람이 실력이 없는데 고객이 왔던 건 뭐예요? 딴 데 가는 거 귀찮았던 거야. 그게 40%라는 얘기예요. 참 무섭습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그 확률이요. 자, 제가 항상 늘 얘기하지만 미용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7년 반 동안 있으면서 커트 요금이 5번이 올랐습니다.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커트 요금이 5번이 올랐어요. 대한민국 어떤 사람이 막론하고 자기 본인의 커트 요금이 그렇게 많이 오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과연 몇 군데의 미용실이 있을까요? 근데 희한한 건 뭐예요? 고객의 수는 예전에 처음에 7년 전에 오픈했을 때와 5번이 올랐으면 최소한 고객의 수는 5분의 1로 줄어야 될 텐데 지금 2분의 1밖에 안 줄었어요. 예전에 가격이 지금보다 절반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커트 요금이 지금의 절반 요금을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커트 요금이 많이 올랐어요. 파마컷도 많이 오르고요. 근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따졌을 때 예전보다 고객 수는 절반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매출은 훨씬 더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지금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항상 미용사들이 약간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고객이 많고, 내가 불황이 없으니까, 내가 오랫동안 단골로 있었으니까, 나 장사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뭘 했어요? 방리담에. 저렴한 요금을
요금으로 손님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의 기술 수준은 뭐라고요? 미용 요금에 의해서 그 사람의 기술 수준이 평가된다고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불황이 없는 거요? 불황이 없으려면요, 그 사람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미용실에서 요금을 올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커트라는 얘기가 있어요. 커트를 잘하면 파마 요금이나 염색 요금은요, 알아서 뛰어 올라가게 돼 있어요. 펌 연습을 한다고 해서, 파마 연습을 한다고 해서 커트 요금이 못 오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커트 요금이 오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커트 요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주 많이 민감해요. 머리가 아무리 잘해도 비싸면 안 가요. 근데 가는 사람들도 아주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왜? 그만큼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에 고객님들이 많이 인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어디서부터? 청담동서부터. 청담동에 지금 커트 요금이 20만원, 30만원 받는 원장님들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커트 요금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경력이 쌓이면서 요금은 올라가면서 손님은 적게 받았을 때 불황은 더 없어요. 오히려 더. 우리가 손님을 적게 받았을 때 가격이 저렴할 때 고객이 이탈이 좀 생겼어요. 그럼 심각한 위기가 와요. 맞아요. 심각하게 위기가 옵니다. 하지만 가격이 높이 받는 그 원장님들은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매니아층들이 많아요. 매니아층. 가격이 높게 책정된 미용실들은 매니아층들이 많아요. 왜? 이 사람 아니면 내 머리를 이걸 맡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매니아층들이 많아요. 아까 전 얘기한 대로 뭐예요? 가격이 높은 사람들은 고객이 나한테 머리를 잘해서 오는 고객님이 30%가 아니에요. 60%, 70%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는 뭐예요? 딴 데보다 여기서 내가 손해를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높은 거예요. 그럼 그런 미용실은 절대 불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가격이 저렴한 미용실들은 지금처럼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돼요. 가격이 저렴한 미용실일수록. 가격이 저렴한 미용실일수록 손님이 이탈이 매출이 손님이 고객 수가 좀 적게 나와요. 그럼 매출의 차이가 확 납니다. 손님을 많이 받아야지 매출이 나오는 미용실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나라가 경제가 불황일 때는 가격이 저렴한 미용실은요, 손님 몇 명만 들어와도 심각한 위기가 와요. 그 대신에 가격이 높은 미용실은 어때요? 고객의 이탈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왜요? 부자들은 지금 불황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부자들은 지금 돈이 쓰는 거에 별로 의미를 느끼지 않거든요. 되게 희한한 거는요, 이런 불황일 때 부자들은 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문제는 거꾸로. 가난한 사람들만 더 불황이기 때문에 돈을 더 옥죄고 더 줄여요. 소비를 자꾸 줄여요. 근데 부자들은요, 이럴 때일수록 투자를 더 많이 합니다. 왜? 이럴 때가 호기거든요. 이럴 때가 기회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소비에 대해서, 이런 머리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 미용실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제가 가게 처음에 오픈할 때 가격이 저렴할 때는요, 이런 경기에 굉장히 민감했었어요. 저도 그걸 느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런 불경기나 이런 거에 별 그런 느낌을 별로 받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항상 비슷해요. 나오는 매출이. 참 희한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격을 올리려면 뭘 하셔야 돼요?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서 문제를 잡는 게 뭐예요? 내가 커트를 하면, 머리카락을 자르면 머리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오는 착각입니다. 저렴하게 해서 손님을 많았는데 그 고객님이 머리를 잘해서 오는 게 아닌 그냥 오니까 오는 손님들이라는 거죠. 근데 머리를 못해도 그냥 왔던 미용실이니까 그냥 봐줄만 하니까 오는 거죠. 특출나게 잘하는 게 아닌 그냥 봐줄만 하니까. 그래서 오는 고객님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바로 내가 공부에
끈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적정선에 요금이 오를 때까지.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숙제합시다. 3년 동안 같이 공부합시다. 3년 끝났으면 3년 또 공부합시다. 3년 끝났으면 다시 3년 또 공부합시다. 왜? 내가 원하는 요금까지 올라갈 때까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요금이 인상이 될 때까지. 그래서 노후에는 나이 먹어서는 진짜 불황이 없이 60, 70 먹어서도 최소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쵸? 그리고 일을 줄여야죠. 점점 더 나이가 먹을수록 일을 줄여야죠. 고객 수는 적어지면서 매출은 떨어지지 않으면서 일은 자꾸 줄여야죠. 왜? 그 정도 실력이 공부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실력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럼 그 요금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고객이 저한테 와서 그 돈을 비용을 지불해도 손해를 보지 않았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손님이 미용실에 와서 내가 손해보지 않았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끔 내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요금을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셨나요? 자, 불황은 있다 없다. 불황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 불황은 나라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위의 환경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불황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불황은 그래서 없습니다. 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황은 생기는 겁니다. 그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데까지 적정선까지 받을 수 있게끔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